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토계획법에 등장하게 되는 계획들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그런 계획 중 높은 계획, 국가계획이 이 밑에 있는 계획보다 높은 계획이다. 이걸 꼭 알아주세요. 이 국가계획 뜻은 우리 기본서 7페이지 나올 겁니다. 7페이지 보시면 기본서 찾았나요? 기본서 7페이지 있죠. 기본서 7페이지 보면 국가계획 뜻이 나요.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런 말 나있죠. 중앙행정기관은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게 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포함됐거나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거기다 또 합쳐봐요. 포함된 그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 국가계획은 바로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니까, 여기 보세요. 이 계획은 밑에 있는 계획보다 높은 계획이다. 이것만 일단 아세요. 알겠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국가계획하고 여기 봐봐요. 국가계획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때는 이 계획은 이 계획보다 하위 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이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도록 기재받고, 만약 이 국가계획 내용과 광역도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무슨 계획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법적으로? 국가계획.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 확정된 지역에서 도시, 군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것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요. 만약 이 국가계획과 도시, 군 계획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할까요?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또 여기 보십시오.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가 더 높은 계획일까요? 광역 도시계획. 이게 더 하위 계획이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된다. 만약 광역 도시계획 내용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할까요? 광역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 도시계획을 보겠는데요. 광역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어떠한 토지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느냐. 아까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라고 그랬죠. 국토가 이렇게 생겼는데 국토 전체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인데, 반해서 광역 도시계획은 국토 전체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권역을 지정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두 개 이상의 인접해 있는 지자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하는데, 그걸 여기 봐봐요. 광역계획관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광역계획관.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관. 그래 이렇게 광역계획관을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관을 지정해요. 이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관이 있다. 그랬을 때 이 광역계획관의 장기 발전 방향, 광역계획관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수립하는 계획이, 제시하는 계획이, 제시계획. 그래 여기 광역계획관 할 때 광역 있죠. 광역 도시계획 할 때 광이 있었죠. 이 광역 할 때 광자는 넓을 광자다. 역은 지역력자다. 그래 최소한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 그러는가? 두 개 이상. 알겠죠? 이때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가 있다. 인천광역시가 있다. 경기도 땅이 있는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저기 보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있는데, 이때 각각의 지자체별로 자기 지역만 알아서 그 국토인 토지를 이용하게 되도록 방치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서울특별시장이, 자, 서울특별시장이 현재 누가 해먹고 있을까요? 모르신가요? 서울특별시장 누군가요? 몰라요? 원숭이? 원숭이다고요?
원숭이는 아니고 수은 그렇죠. 이분이 지금 해먹고 있는데 이분이 그 특별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내가 이 특별시장이 되면은 당선되면은 서울특별시다 여기저기 내가 안 됐다고 공항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천공항시장도 그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내가 인천공항시장 되면 공항 몇 개 만들어서 편리하게 우리 시민들 이용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경기도사도 내가 도사가 되면은 바로 수원시에다 용인시에다 성남에다 이렇게 공항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때 만약 그 공약을 이해한답시고 이렇게 공항을 몽땅 만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들 수는 있죠. 자기 사비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 애가 그때 논밭 싹 밀어가지고 공항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환경을 훼손을 시킬까요?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훼손할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환경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의미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감사하고도 이걸 만들었다. 운영한다. 라고 할 때 엄청난 세금 우리가 냈던 거 그거 예산 편성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운영하는데 바로 운영자들 고용해서 임금 주지 않겠습니까? 한 공항마다 100명의 종사자를 고용해서 운영하는데 어느 공항 오늘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용자는 1명밖에 안 된다. 어느 공항은 3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날리죠. 이런 것들을 사회적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극대화되도록 이 국토를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최소화가 되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비용은 항상 최소화 주는 거예요. 이익은 극대화 준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이 지자체별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이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야 이 저게 공항이 필요하긴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묶어가지고 여기다 하나 인천 쪽에다 하나 만들고 어디 서울에다 하나 만들어서 같이 용토로 하겠다. 또 폐기물시설도 각각의 지자체마다 다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환경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 야 합의 봐가지고 여기다 설치해서 같이 이용을 하자.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화장실도 여기다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거 야 서울특별시장 너나 반할구역이라서 여기까지만 도로 딱 만들고 끊겨버리고 경기도지사 여기까지만 도로 만들어서 끊겨버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결성을 확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공간을 연결해 나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접해 있는 2개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인 그런 지자체의 공간을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을 해 나가도 유도한다든가 각각의 지자체에서 발휘되고 있는 기능이 다를 건데 그 기능을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을 해 나가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제 금방 여기 봐보세요. 이제 금방 여기 만약 이 저기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합의 봐가지고 여기다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고 공항 또 폐기물시설 여기다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고 화장실 여기다 설치해서 같이 이용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합의 봐가지고 도로도 이렇게 연결성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철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용하자. 이런 시설을 뭐라고 하냐? 광역시설합니다. 뭐라 한다? 광역시설이 광역시설 할 때 광역 있지 않습니까? 광역. 이 광역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가 내포되어 있냐? 2개 이상. 2개 이상. 그래 아까 이렇게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 철도라든가 한 곳에다가 공항, 폐기물시설, 화장시설을 설치해서 인접해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걸 뭐라고 하냐?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광역시설이. 알겠죠? 이런 광역시설을 여기 보세요. 배치하고 아까 이렇게 배치하자. 여기다 배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그리고 그 기능을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거 설치할 때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미리 조정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담아서 수립되어지는 계획 이걸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어떠한 토지공간에 대해서 수립하는가? 어떤 토지공간이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토지공간. 무엇으로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토지공간. 여기 봐봐요.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안 됐다. 여기. 그러면 여기서는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 그러면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광역계획권이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광역계권을 지정할 때 누가 정하느냐? 이렇게 큰 지자체, 광역자치단체라는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걸 약자로 시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시도. 그래 이렇게 둘 이상의 인접해 있는 시도를 묶어서 광역계권이다라고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장관. 근데 여기 저 충청남도 여기 봐봐. 충청남도가 있다 이렇게 이 안에 천안시가 있다 옆에 홍성과 아산시가 있다. 이때 도후 내해 두 개 이상의 조그마한 지자체를 묶어서 정할 때는 도의사 지자체 이렇게. 알겠죠? 누가 정한다고요? 도의사. 그래서 광역계권은 지정을 할 때 누가 정하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의사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반드시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되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먼저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만 이게 수립되는가? 광역계권 지정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광역계권 지정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 정리합니다. 이제 야 광역도시계획 뭐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됐죠? 시험에 나왔네요. 두 번 나왔네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이거 봐봐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여기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틀려요. 광역시는 여기다 고유명사 갖다 들이대면 인천 광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부산 갖다 들이대면 부산광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광역도시는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 묶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개. 그래서 광역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알겠죠? 그럼 보세요. 아까 국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국토종합계획은 수립되는 토지공간이다. 국토 전체라고 그랬어요. 국토 전체 아까. 국토 전체.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뭐가 지정돼야 된다?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대한민국 국토 내에 바로 11곳, 1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묶어가지고 하나의 광역계획권. 부산광역시 옆에 김해시, 양산군 해서 하나 광역계획권. 대종광역시 옆에 계룡시, 해가지고 공주시 해가지고 강릉시, 나주시 해가지고 이렇게 12곳에 지정되어 있어요. 12곳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도 몇 개 수립 시행되고 있냐? 12개. 이해돼요? 보시다시피 봐보세요.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하나의 광역계획권이 지정돼 가지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행되고 있는데 이 곳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해 놓고 있는 국토종합계획 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훨씬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금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토종합계획. 그래서 이 장소에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계획은 이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될까?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해야 될까? 부합되게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훨씬 상위이니까 이 계획은 이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봅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네요. 장기는 최소한 몇 년을 내다보고 미리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10년. 그 다음에 봐봐요. 발전 방향할 때 방해 앞에는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앞에 방해 앞에. 오 그래 정책. 뭐가 숨어있다고요? 정책.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정책계획서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계획서죠. 정책을 포함하겠죠. 여기 봐봐요. 정책을 포함해서 수반하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은 정책을 추진하는 누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까요? 행정청. 그렇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 없고 행정청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 그래요. 이런 계획을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비구속적 행정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성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장기 발전 방향. 이
6자를 세자로 추계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상이에요, 현재상이에요, 과거상이에요? 미래상. 그래서 이차 앞으로 이러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를 묶어가지고 이러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미래청사지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여기 보세요. 아까 이렇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대에다 광역계획권을 국장이 지정해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랬을 때 이 안에 그 아까 이 광역사 아까 공항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여기다 배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그리고 도로는 이렇게 연결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용하자. 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이용하자. 이런 정책 내용을 이런 담아가지고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 누가 수립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시도사가 이렇게 수립하는 거예요. 시도사가.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도사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 셈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그런 광역에서 배치 규모 설치권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 보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안에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산과 들판, 강이 하층 연결되도록 녹지관리 체계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리고 경관 같은 거 이렇게 보존해 나가도록 하자라는 정책을 조례해서 같이 이 시도사 셈이 만나서 수립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걸 수립권자를 하는데 이렇게 수립해 가지고 이 정책 계획서를 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고 가냐? 이 권역을 누가 아까 지정했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장한테 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지금 담아서 왔는데 이 정책대로 우리가 지금 확정해 나가도 됩니까? 라고 승인 신청을 해요. 그래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확정해 준 것을 승인해 준다. 그래 승인. 뭐라 한다고요? 승인. 그리고 이 계획서를 수립할 때 여기 봐봐. 이 동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조례해서 수립하게 될 때에 무턱대고 그냥 정책 포함해서 더덕 책상 앞에 서가지고 세 명 만나서 이 계획서를 만드냐? 아닌 겁니다. 현장 조사 다 하는 거예요. 현장 조사. 뭐 한다고요? 현장 조사. 여기에 총 인구가 몇 명 지금 살고 있는가? 약 2,500만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 5천만 명 중 약 절반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수 싹 조사해보고 여기는 공항이 몇 개 필요하겠는가? 폐기물처세 몇 개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화장실 몇 개 필요하겠는가? 이런 걸 다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이 계획서를 만들 때는 현장 조사해야 합니다. 이걸 기초조사라 해요. 기초조사. 뭐라 한다고요? 인구가 몇 명 살고 있는가,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토지 이용상 등이 어떻게 있는가, 주택상, 교통상 이런 것들을 다 조사 측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차 끝났다 그러면 주민한테 또 의견 듣기 위해서요. 공청회도 엽니다. 공청회. 주민과 관계 전문가, 환경 전문가, 교육 전문가 여러 전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문가와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개최합니다. 공청회에 참가해서 의견 제시했던 친구들 타당하면 반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도 듣습니다. 바로 여기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가 이렇게 셈이 만나서 할 때는 또 그네들만 그 지역의 대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네들을 견제하고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의회라 합니다. 지방의회. 바로 서울특별시회, 경기도의회, 그리고 인천광역시 이걸 약자로 시도의회라 해요. 시도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군마다 지역적 특성이 상이하므로 그 지역의 대장이 시장수 의견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이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이 승인을 해주기 앞서도 미리 그 정책계획서 보니까 뭐 공항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때 공항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군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걸 또 다른 부서의 장관과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그렇죠? 뭐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이 계획서에 들었는데 바로 이 환경 분야의 그 관서가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하고 또 협의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원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원장과 협의해보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심의도 거쳐요. 그래서 승인을 해서 줍니다. 준다 이걸 송부라고 그래요. 송부. 뭐라고 한다고요? 송부. 송부해 주면 이 봐보세요. 서울특별시한테 보내줍니다. 인천광역시한테 보내줍니다. 경기도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우리 국민들도 여기 지역 주민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 장소를 엮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는가. 정책적으로 이거 알고 싶어 하니까 우리 국민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걸 열람시킨다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고요? 열람. 그리고 이제 열람시키기 앞서서 미리 여기 서울특별시청에서 발행한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발행하는 경기도보가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시청에서 발행하는 이 보가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공보, 그래 공보. 뭐라 한다고요? 공보, 소식지. 이렇게 정책이 확정됐습니다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보. 뭐라고 한다고요? 공보, 공보. 각각의 지자체에서 발하는 그 알리는 그 소식지가 있어요. 이걸 공보라고 그래. 공보에다가 아까 이 계획서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정책계획서가 라고 알려줘요. 큰 줄기만 추출해가지고. 그걸 공고한다 그래. 공고. 뭐라고 한다고요? 공고. 공고라는 것은 우리 공중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공고하고. 근데 공고할 때 이 소식지 이렇게 공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장 안 돼요. 거기다 이 정책기서를 싹 까버릴 수는 없어요. 공부했다가. 이 정책기서가 만들 때 책자 가서 보면요.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책자. 정책기서. 알겠나요? 그걸 이 공부했다가 다 까버릴 수는 없거든.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 개략적으로 큰 줄기만 이랬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말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정책기서를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동네를. 그걸 가서 우리가 본다. 이걸 열람이라 열람. 알겠나요? 뭐라 한다고요? 열람. 열람할 때 바로 뭘 들고 가야 열람을 할 수 있는가? 열람하려면 뭘 들고 가야 될까요? 뭐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가서 도시계획에서 이거 좀 보러 왔습니다. 열람을 하고자 할 때 뭘 들고 가야 될까요? 눈을 들고 가야 돼. 눈. 눈으로 가서 보는 걸 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열람 뜻을 이해해 두셔라 그 말이에요. 열람이 뭐다고요? 눈으로 가서 보는 거 이렇게 열람. 그때 날마다 와서 보자 그러면 공무원들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30일 이상만 열람식 합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계획서가 끝납니다. 오늘 나갔던 유물 보면 그 절차가 나와요. 절차. 한 장 넘어가 보세요. 프린트물,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보시면은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찾았나요? 2페이지 보시면은 광역 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 한다. 그리고 광역 도시수변 국장, 시도사, 시장수 한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3페이지 봐봐요. 3페이지 프린트물. 이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인데 대한민국 국토대에는 광역 계획권 지정 현황에서 몇 곳에 지정되어 있는가? 12곳에 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 수도권에는 지금 몇 개가 지정됐냐? 하나. 몇 개 지정됐다고요? 한 개. 수도권이 엄청 크죠?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지정을 해서 여기를 한 문권으로 지금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어요. 부산권도 하나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저 대전권도 하나 지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12곳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도 12개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그 조금 전에 설명한 거 4페이지 광역 도시 수립 절차 나와 있죠. 수립 절차. 가장 먼저 뭐 한다고 나옵니까? 기초수사하고. 둘째 뭐 합니까? 공청 회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의견 청취하고 시도의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청에서 협의 심의 승인 확정 공고 열람 이런 거 나오죠. 흐름만 일단 받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할 거. 광역 도시계획 이번 코스에서 알을 것은 광역 도시계획 뜻만 알아도 대성공이에요. 광역 도시 뭐냐 그러면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하냐? 광역 계획권이다 이거. 광역 계획권은 지정을 해야 나온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지정을 해야 돼. 지정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시만 한다. 이것만 알아도 대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 도시계획은 바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현재상을 확장한다. 미래상. 그리고 방향 앞에는 정책이 숨어있으니까 정책
내용을 담아주는 계획이므로 이 계획서는 누구를 구속시켜서 만드냐? 행정청.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래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렇게 좀 살짝 파두시면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금방 우리가 보았다시피 봐보세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에 지금 31개 시군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원시, 용시에서 연천군, 가평군, 양평 해가지고 경기도에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31개 있습니다. 응?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2개 이상의 지자를 묶어서 꼭 지정해버리는 것이 광역계권이요. 그 광역계권으로 지정된 장소에 지자체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자 이 계획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군계획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시군계획은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도시군계획은 어떤 의미의 계획이냐? 개별 도시별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개별 군별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개별. 뭐라고요? 그래. 개별. 개별 도시 군별로 만드는 계획이에요. 자, 그래 이 도시군계획은 뜻이 그래요. 여기 보세요. 도시군계획이란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다.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다. 시, 군이 있다. 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수립되어지는 토지공간은 이와 같습니다. 토지공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되는 거예요. 행정구역 단위로. 그래 이 여기 보세요.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토지공간은 이미 확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뭐 단위로 수립한다고요? 행정구역 단위로. 행정구역 단위로. 여기 보세요. 특별시 앞에는 지역의 이름을 갖다 드리면 뭐가 나요? 서울. 여기 하나밖에 없죠. 대한민국 개별 도시잖아요. 광역시 앞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6개.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강주 하나 아까 여기 6개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자치는 어디를 말할까요? 세종. 특별자치는 어딜까요? 제주.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시는 팔도대에 있는 시를 말해요. 팔도대. 팔도는 어디 알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이 도 산하에 있는 시와 군을 말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행정구역 단위는 여기 봐보세요. 행정구역 단위는 바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6가지를 여러분 머리에다 넣는 것이 중요해요. 이 6가지에는 구는 있어 없어요? 구. 유성구 뭐 저 용산구 구는 있어 없어요? 없죠. 도는 있어 없어요? 도. 없죠.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행정구역 단위는 6가지가 있다. 6가지를 몇 개 넣을지 아셔야 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요. 이때 여기 봐봐요. 이 개별 도시 여기 봐봐요. 이쪽 개별 도시에서 만들었다. 이쪽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계획을 도시란 말 써줘. 도시계획을 만들었다. 그래 도시계획. 이쪽 군쪽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명칭을 그래. 근데 이걸 합성화시켜서 표현할 때는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 서울특별시에서 만들었다. 이것도 도시계획이라 해요. 군계획이라 하지 않아? 인천광역시 아까 6개 광역시에서 만든 것도 도시계획을 하고요. 세종시에서 만든 것도 도시계획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봐봐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계획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계획이라고 그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 특성이 강할까? 농어촌 특성이 강할까? 도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도시 특성이 강하므로 거기에서 수립되는 계획도 도시계획이란 말을 써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기 뭐 수원시 저 계룡시에서 만든 계획도 도시계획이라고 도시계획. 그래 군 쪽에서 만든 것만 말한다. 군계획이란다. 이걸 합성화시켜서 말한다. 도시군계획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군은 아직도 그 지역 특성이 어떠한 특성이 강하면 군 행정구를 쓰고 있습니까? 농촌, 어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봐봐요. 여기 이 구는 여기 봐봐요. 이 구는 여기 인천 광역시가 있다. 그 안에 옹진군 광화군 있다. 그러면 이 광역시는 광역시 덩어리로 한 문구로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구는 이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을 말한다. 그건 제한다. 광역시 내 군은 제한다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이 군은 팔도대에 있는 군이다. 그 말. 팔도대에 있는 군. 이걸 잘 이해해 두셔요. 거기 오늘 기본서 나갔던 거 6페이지 봐봐.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용어의 정의 아니 기본서 봐봐요. 기본서. 기본서 보면 6페이지에 용어의 정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가요? 용어 정의. 첫째 1번 광역 도시경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 계획권이 중요하다. 둘째 도시 군 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이 나오죠. 그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오 엄청 중요해. 그리고 관할구에 대한 공간구조 발전방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반한 계획인데 여기 보세요. 이 도시 군 계획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끝에 보면 두 가지. 이게 중요해. 뭘까 벌써 구분된다? 기본하고 관리. 그러면 보세요. 도시 군 계획 여기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한다. 그때 도시를 건설할 때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무계획도시가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오, 그래서 야 이왕에 도시 하나 건설할 때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듣기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이렇게 엎어쳐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건설하자 그 말이에요. 무슨 계획 만들어서? 도시계획 만들어서. 뭘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도시를 만든다. 이걸 계획도시를 건설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도시계획을 엎어쳐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고? 계획도시 그래. 뭐라 한다? 계획도시. 이해되죠? 계획도시. 도시계획을 두 자씩 나눠서 다시 엎어치면 뭐라 한다고요? 계획도시. 계획도시를 건설한다. 그 말은 이 두 가지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건설할 때 계획도시를 건설한다 그래요. 뭐가 뭐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알겠죠? 아까 도시계획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여기 보시봐요. 도시계획 여기 봐봐요.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기본화 관리. 이것도 똑같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도 수립하게 될 때 이쪽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고 군 측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 기본계획 이렇게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계획을 하거든.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거든. 그리고 이쪽에서 이 계획 만들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그래. 군 측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관리계획 명칭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서울특별시에서 이 계획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그래. 세종시에서 만들었다 하면 세종특별자치 도시기본계획 만들었다 그래. 계룡시에서 만들었다 하면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만들었다 그래. 저 연천군에서 만들었다 양평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양평군 기본계획 그래. 이해돼요? 이걸 합성시켜서 말한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도시 만들 때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자. 그 말은 무슨 계획 만들어서 도시를 건설하자고요? 기본하고 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이 뭐냐? 기본계획은 어떤 성질을 갖는 계획이냐? 여기 보세요. 이 세종시를 건설한다 합시다. 지금. 세종시 건설할 때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서 건설되고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세종시는 이러한 기본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특성과 목표에 관한 내용을 담아주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세종시가 이런 도시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구상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건데 그 계획이 기본계획.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예요. 장기 발전방을 제시해 준 계획. 그래서 그 기본계획서 보면은 앞으로 세종시는 50만을 집어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50만. 몇 만이요? 50만. 지금 뭐 18만, 20만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멀었죠.
50만 채우려면. 50만.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있어. 우리 세종특별자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기본적 성격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인구 50명이 들어도 하겠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주택지로 이용하도록 땅을 정책으로 정해주고, 여기는 상업용으로 이용하도록 정책으로 정해주고, 여기는 청사 들어서도 하겠다라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계획이 기본계획. 미래 청사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 기본계획. 각각 도시마다 미래 청사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 있는데 그걸 기본계획을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 이해돼요? 그래 기본계획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 뜻을 보면은 이래요. 자, 이 기본계획은 도시 군계획 일종이니까 수립되는 공간 똑같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렇게 돼.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데 어떤 취지하에 이걸 수립하냐? 그 각각의 개별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밝혀주겠다. 여기 세종시를 이렇게 건설한다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 블록은 청사 집어넣도록 하겠고, 이쪽 블록은 상업적 집어넣고, 그래서 상가 들어서 하고, 이쪽 블록은 주택용으로 쓰고, 이쪽 블록은 녹지로 쓰겠다라고 공간 구조를 밝혀줘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확정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계획서에 의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인구 앞으로 50만이 들어도 하겠다. 50만이 들어 하려면 아파트 부지는 이 정도 필요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정책 등을 밝히기 위해서 수립하게 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밝혀주고, 그리고 이걸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 봐봐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종합계획. 뭔 계획이다고요? 종합계획.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종합계획. 그럼 보세요. 얼마나 해야 되는가? 자, 여기 하나만 딱 떼서 보면 여기 서울특별시는 하나 있다. 서울특별시 관할구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밝혀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한 종합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할구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기본계획으로서 만들어지니까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만들어질까요? 하나.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부산광역시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는 대한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기본계획 만들어요. 그러면 부산광역시는 기본계획 몇 개 만들어질까? 하나. 이해돼요? 세종특별자치도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이해된가요?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든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종합계획이단 말이에요. 종합계획.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리고 보세요. 아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할 때 장기 발전 방향을 세제로 추가 뭐라고 했어 아까? 이래서. 또 이거 봐봐요. 방향 앞에는 아까 뭐가 숨어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정책.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도시점 주거환경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정책사항. 뭐가요? 정책사항. 앞으로 서울특별시 이렇게 만들겠다. 대전광역시 이렇게 만들겠다.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밝혀주겠죠. 목표 정해가지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요. 미래사항을 제시해서 만드는데 여기 봐봐요. 그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정책을 담아주는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된다면 누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들까요? 행정처.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그 지역민에게 구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땅에 확정된 것일까? 계획서에 불과할까? 계획서에. 책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책자. 이해돼요? 그때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절차 거쳐가지고 정책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정책을 이제 서울특별시장이 총대매고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서울특별시장 지금 박원순이가 해먹고 있는데 그자가 영원히 해먹습니까? 4년마다 교체될 수 있습니까? 교체되죠. 그자가 재선에 나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나왔다 해도 다른 사람이 됐다 해도 지 마음대로 서울을 마음대로 갖고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게 바꾸자 이 계획서가 만들어졌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야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다만 이 계획서가 좀 그렇다 그러면 현실하게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이걸 통째로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변경. 정책이니까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경할 때 뭐 수립할 때 절차는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서는 정책 계획서에 불과하니까 일반 국민의 구성이었고 행정부청만 구성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봅시다. 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싹 통째로 묶어가지고 현재 광역계획권이 몇 개 지정돼 있다고 썼을까요? 여기 봐봐요. 광역계획 몇 개 지정돼 있다고 써? 어? 여기에만. 아니. 여기 봐봐요. 여기에만 여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땅을 묶어서 광역계획권 몇 개로 지정돼 있어요? 한 개. 몇 개? 한 개. 저기 이해돼요? 몇 개? 한 개. 다만 국토대에는 12곳에 지정되어 있지만 이 지역만 들여다보면 광역계획권 몇 개 지정됐다고? 하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를 싹 묶어서 한 묶음으로 발전해 나가도 유도하고자 광역계획권 몇 개 지정됐다? 한 개. 광역계획권이 한 개 지정되어 있다면 이 전체를 싹 엮어서 상호 발전해 나가고 유도하고자 그리고 환경을 보존해 나가고자 광역시 배치 규모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자 이 광역도시계획을 왜 봐봐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여기는 몇 개 수립될까? 한 개. 몇 개? 한 개.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는 광역도시계획 지금 하나 수립됐지만 여기에서 도시 군 기본계획은 몇 개 수립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냐? 서울특별시가 한 개, 인천광역시가 한 개, 수원시가 한 개, 영인시가 한 개, 경기도대에 31개 시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1개 시군에 각각 다 있어 기본계획. 그래서 여기만 해도 총 33개가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은 여기에서만 수립하는데 여기 전체를 대상으로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공간하고 토지 공간하고 각각 개별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토지 공간 뭐가 훨씬 넓은가요? 이거 수립 대상적이 더 훨씬 넓죠. 그래서 아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는 토지 계획일수록 토지 이용계획일수록 저 상위이다 그랬죠. 따라서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각각 개별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이 기본계획보다 훨씬 상위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각각 개별 도시에서 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이 기본계획은 이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 계획서에다가 정책적으로 이 서울특별시에다 뭐 하겠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서울특별시장이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야 이거 폐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해야 되고 만약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하게 되느냐 법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에는 기본계획 몇 개 만들어졌다? 한 개. 부산광역시에도 몇 개? 한 개. 인천광역시도 몇 개? 한 개. 이 기본계획은 수립되는 그 행정구역이 특별시 단위로 광역시 단위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 단위로 만들지 8도는 도 단위로 만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또 서울특별시에 여기 6대 광역시에 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는 구 단위로 만든 거 아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 단위로 하나 만든다. 6대 광역시는 각각의 광역시 단위로 만든다. 따라서 여기에 인천광역시라면 인천광역시 단위로 하나 만들지요. 인천광역시에 옹진군 강화군인데 강화군 빼고 옹진군 빼서 만든 거 아니다. 그래서 이 군은 광역시 내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때 군은 8도 내에 있는 군이다.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군 단위로 만들죠.
그리고 이 충청남도 홍성군이 있다 그러면 홍성군 단위로 만듭니다. 이렇게 기본계획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서울특별시 땅이 있다. 이게 이 땅이 있다. 이 땅에 대하여 이제 이용을 할 때 야, 여기는 주거지로 이용해라. 여기는 사과명으로 이용해라. 여기는 도로 이용해라. 라고 최종적으로 토지 이용의 내용을 결정해 주는 계획이 있어요. 아까 위에 있는 계획은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을 결정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수행해 가지고 현재상으로 쫙 확정해 나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관리계획. 무슨 계획이다고요? 관리계획. 그래서 이 관리계획으로 토지의 현재상을 딱딱 확정해. 아까 위에 있는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각각의 토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밑그림 스케치하잖아요. 스케치했지만 언제든 지울 수 있죠. 지우개로. 근데 그때 이제 남도 구상해서 딱 최종적 확정 물감으로 빨간색, 검은색 칠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물감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계획. 이것은 목적이다. 여기는 상업적이다. 여기는 도로 만들 땅이다. 여기는 공업 만들 땅이다. 이렇게 딱딱 정한 것이 뭐다고요? 관리계획. 이해되죠? 그래 이 계획으로 여기는 바로 상업적으로 이용해라고 딱 결정하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 상가를 주로 건축해서 이용해야 되지 거기다 막 공장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해버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한번 확정되면 그대로 구속을 당해 우리는 땅을 이용할 때.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에게도 구속이 있는 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로 어떠한 내용을 결정해 주냐, 어떤 내용을 결정해 주냐. 그래서 각각의 개별 도시군을 관리하고 있느냐 6가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6가지. 몇 가지요? 이 6가지가 공법의 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풀어서 상세히 공부를 하게 된 것이 공법의 뿌리예요. 그게 알겠나요? 공법의 뿌리다. 뿌리를 모르고는 어떻게 줄기, 잎할, 꽃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특광 특특특시가 시군에 관하게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여기 봐봐요. 종합계획인데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냐?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게 중요해. 무슨 계획? 관리계획. 그래 이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바로 지침을 내려줘. 그러면 그 지침을 수행해서 관리계획으로 그 토지 이용의 내용을 결정해 나갑니다.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장이 기본계획 있다. 이쪽 블록은 앞으로 주거지로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정책을 정해.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따 주거적이다라고 지정을 한 것은 관리계획. 그래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되는가?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되는가? 관리계획.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더 상위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위계획이잖아요. 하위계획이 어떻게 상위계획한테 지침을 내립니까? 안 되죠. 상위계획이 하위계획한테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이게 상위한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되는 계획이냐?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그래 개별 도시는 다 계획도시가 되도록 할 때 여기 봐봐. 계획도시가 되도록 할 때게 바로 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 도시 만들 때 그걸 계획도시 건설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은 그 지역에 대한 미래청사를 제시하는 계획이고 그 미래상을 이제 현재상으로 결정한 것이 관리계획. 관리계획으로서 6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6가지. 여기 보세요. 6가지를 결정하고 나서 여기 봐봐요. 6가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6가지를 딱 땅에다 결정한다면 따다다다. 그래 이 땅이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결정한 것이 관리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봐보세요. 여름 땅 여기 이렇게 논밭이 있었는데 여기다 무슨 공원 만들겠다라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다면 내 땅이 어디까지 공원으로 편입될까? 경계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경계를. 그렇죠? 경계. 또 이 관리계획으로 어느 지역에다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논밭이 이렇게 있었어요. 내 땅이 어디까지 도로로 편입될까? 이렇게 편입될까? 예? 이 경계를 정확히 표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분쟁이 없겠죠. 이렇게 표시해서 알려준데 이걸 지형됐다 표시해서 준다 해서 지형됨이라고 그래요. 지형됨. 뭐라 한다고요? 지형됨. 그래 무슨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서 도면을 만들어서 알려주냐?
도시 군관리계. 무슨 계획이 결정나면요? 도시 군관리 결정나면 무슨 도면이 만들어진다고요? 지형도면. 지형도면. 지형도면은 여기 봐봐요. 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볍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 중 무슨 계획이 결정나면 그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서 그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해주고자 만드는 거. 무슨 계획이 결정났을 때만. 도시 군관리계. 무슨 계획? 도시 군관리계. 도시 군관리계 결정나면은 무슨 계획, 무슨 도면 만들어진다? 지형도면. 이렇게. 자, 그리면 보세요. 이 도시 군관리계획은 이렇게 역시 도시 군계획 일조니까 수립되는 토지 공간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행정구역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이 있다. 뜻이 그래. 여기 봐봐요. 이런 곳에 지금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국토 있잖아요. 국토는 이 6가지 행정구역으로 모자크에 돼 있어. 이 지역에서 벗어난 땅 하나도 없어. 어떤 땅은 특별시 땅, 어떤 땅은 6대 광시에 있는 땅, 어떤 땅은 특별자치, 어떤 땅은 제주 특별해야, 어떤 땅은 팔도에 있는 시군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근데 여기 서울 특별시에 있는 땅이 있다. 이 안에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땅 중에서 여기는 개발이 된다. 여기는 또 정비한다. 여기는 보존한다. 이렇게 개발할 것을 결정해주고 정비할 것을 결정해주고 보존할 것을 결정해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용역이 관리계획, 관리계획. 그 교과서 봐봐.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오늘 나갔던 프린트문에도 있지만 6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6페이지 보면 그 말 나와 있죠. 도시 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채도, 시, 군의 그 개발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이걸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하고 마지막 계획을 만든다 그 말 볼 거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하래요. 그래 최종적으로 우리 땅에 있다. 야 이거 개발해도 돼 법적으로. 이건 보존해야 돼. 이걸 결정할 때는 무슨 계획을 한다고요? 도시 군계획을 합니다. 개발했어. 주택, 상가, 공장 개발했어. 40년 돼버렸어. 30년 넘어버렸어. 노블랑 건축물 탄생됐어요. 정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긴 정비할 거다 라고 결정할 때도 무슨 계획을 하느냐? 도시 군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군계획은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한 토지용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용 계획. 그때 이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한 토지용 계획인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은 총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까? 6가지. 6가지가 있다. 6가지. 그래 그 여기 뭐 지역에 땅이 있어. 근데 여기가 서울특별시 땅이다. 이 안에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야 여기는 개발해도 된다. 여기는 정비도 된다. 여기는 보존해도 된다. 이런 걸 결정할 때에 6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잠시 쉬었다가 그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